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의 손혜영 선생님과 두 번째 순서인 단일 팀 선생님은 지금 외국의 통신을 주는 관계로 줌으로 참석한 진행자를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프로를 시작하기 전에 1부의 사회를 맡아주실 문민 선생님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민 선생님은 지금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아시아 영어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문민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어젯밤에 부산에 내려왔는데요. 뜻깊은 학술대회에 그것도 이제 요즘과 같은 시절에 부산을 방문하게 되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소회가 남다르다는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주제가 한국전쟁의 트랜스내셔널한 기억이라고 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주시고 또 저를 불러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부 사회자로서 이제 일단 그 발표자 선생님들 소개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토론을 진행하는 것을 지금 맡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그 항주사범대학교의 손혜령 선생님이신데요. 그 발표집에 이제 선생님들 여러 발표자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가 실려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트랜스내셔널한 연구를 계속 진행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임진전쟁 연구를 한중일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진행하신 바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발표 주제와도 관련되는 한미 원조문학 그것을 통해 본 중국의 한반도 인식에 대한 저서도 집필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손혜령 선생님과 이제 김성환 선생님께서는 줌으로 참여를 하시게 될 텐데요. 그 발표 시간은 35분이고 토론 시간은 15분이어서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그 옆에서 이제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만 뵈니까 굉장히 여러모로 어색하긴 합니다만, 네, 그럼 손혜령 선생님 네,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시간이 빠듯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상 화면을 공유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제목은 한중학계의 중국 한미 원조문학 연구 현황 및 재현입니다. 일단 발표 내용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 머리말, 그리고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한미 원조문학 연구 전개되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중학계의 한미 원조문학 연구의 현황,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결론을 대신해서 제안을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들어가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발표 같은 경우는 한중학계에서 이루어진 한미 원조문학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향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하자면 여기서 제가 한중학계에 대한 교정 같은 거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논문을 보면은 한국에서 학위를 받은 중국인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한중학계라는 개념은 한국과 중국 국적을 가진 학자들의 연구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학계 그런 어떤 공간들을 간주해서 그 석에 발표된 내용 그 연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미 원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있는데 한미 원조에 대해서 다 모르실 것 같아서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이틀 뒤에 그런 미국 대통령 트루먼의 서명이 발표되었는데 이 서명 때문에 중국이 많이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 사실 이 한국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트루먼의 성명이 발표되고 나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성명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미군의 공군과 해군의 한국전쟁 개입, 제7함대의 대만 해협 진출, 특히 그 가운데 제7함대의 대만 해협 진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영토에 대한 그런 침범으로 간주되었던 거죠. 그래서 신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고, 또 그 한반도에 진출한다는 것은 일본의 대륙 침략 사상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레전드로 간주되었던 한국전쟁은 이제부터는 좀 국제전쟁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거죠. 특히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중국이 아주 주의 면밀하게 이 전쟁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1950년 9월 15일에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 전황이 아주 역전된 거죠. 그 이후로부터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같은 경우는 계속 부진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는 그러니까 10월 7일에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은 산발도선을 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산발도선이라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산발도선을 넘는다는 것은 사실 북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침략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고요.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는 미군 같은 경우는 사실 포격을 했을 때 중국 동부 지역에도 피해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아주 긴장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경고를 많이 했었는데 산발도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었는데도 미국은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넘었습니다.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은 산발도선을 넘었는데,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중국 공산당은 지원군의 형식으로 한국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 결정은 엄청 어려운 결정이 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러니까 많이 부족한 거죠. 많이 후진되고 그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세계적으로 강국이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도 중국에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되게 국내에서 전쟁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분위기였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선택이었었고, 그리고 이렇게 지원군의 형식으로 한국 전쟁에 참여하기를 결정한 다음에 10월 25일에 한반도에서 첫 전투를 벌이고 나서 항미 원조 전쟁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이른 중국 인민 세계 평화 모임 및 미국 침략 반대 위원회가 창립했는데요. 이 위원회를 창립하게 되는 원인은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 이 전쟁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가 아주 많았었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으로, 아니면 미국하고 전쟁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지식인들 가운데 소미, 그러니까 미국을 숭배하거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그런 친미, 좀 약간 치밀하다고, 아니면 좀 미국을 많이 좋아하고 그런 감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북미 사상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 공포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실 다수를 차지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다수를 차지하는 대중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항미 원정 운동을 전개시켰던 거예요. 그런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전개시켰고, 그래서 그런 뒤로부터는 항미 원조 전쟁과 항미 원조 운동을 합쳐서 항미 원조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항미 원조 문학이라는 것은 전쟁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벌어진 운동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형성화한 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항미 원조 문학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글에서 그러니까 한중학계의 항미 원조 문학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성과들을 많이 거두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에서 관련된 연구의 현황, 나아갈 방향을 고찰함으로써 향후의 항미 원조 문학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항미 원조 문학 연구에 전개되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실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항미 원조 문학에 대한 주목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1998년부터 김민철 선생님이 파금의 중국 작가인데요. 그런 파금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파금의 전문가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금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그 작품에 나타난 한국전쟁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발표하고 그걸로부터 한국전쟁, 중국 작가들의 한국전쟁 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것은 사실 5년 뒤에 2003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2003년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 발발 53주년 그리고 전쟁 50주년을 맞이하였었던 거예요. 그 해에는 중국과 미국, 한국, 소련,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수교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는 한중학자들 사이에 제1차 한중학전쟁 학술대회 개최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또 저서도 나와 있었는데 한국전쟁과 세계문학이라는 저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재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대 작가의 한국전쟁 체제 서술 연구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을 발표함으로써 한국학계에 항미원적 문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중국 학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사실 항미원적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일찍부터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항미원적 문학 같은 경우는 정치성이 너무 강하고 심리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원인 때문에 연구자들의 관심밖에 있었습니다. 최초로 그러니까 항미원적 문학에 주목하게 된 학자는 띵셔연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파금의 보고 문학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그 속에 나타난 그런 한국 전쟁 시기에 쓴 파금의 보고 문학을 주목하게 되고 항미 원적 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런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은 상빈이라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좀 늦게 2006년부터는 이 항미 원적 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계기를 보면은 좀 사실 만청 시기부터 만청 이래로 중국 작가의 한국 서사를 서사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전쟁 항미 원적 문학에 대한 작품을 수집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해서 항미 원적 문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러니까 항미 원적 문학을 연구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에서 17년 문학에 대한 다시 재평가하자는 그런 붐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항미 원적 문학 같은 경우는 그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한중학계의 항미 원적 문학 연구 현황입니다. 일단 개념부터는 지금 중국에서 한국에서 쓰는 항미 원적 문학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미 원적 문학을 한국전 참전 문학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한국전 참전 비록 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조대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 김영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이례적으로 항미 원적 문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기어 전쟁기 종군서술, 요기어 전쟁 전선서술, 아니면 요기어 전쟁기 전시서술 이렇게 정의를 한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지훈이라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에서 학위를 받고 그런 중국 사람인 거죠. 근데 하지만 이렇게 한국학계의 습관에 따라 그러니까 요기어 전쟁 이렇게 전쟁기 문학 아니면 전시 문학 이런 식으로 항미 원적 문학을 자기는 교정을 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런 개념 같은 여기서 보시는 개념 같은 경우는 좁은 의미에서 말하는 항미 원적 문학인 거죠. 그런 전시 문학을 뜻하는 거고요. 아래서보다 여기서 넓은 의미로 정의된 개념도 있는데, 여기서 그런 박재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 소재 창작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박재호 선생님에 의해서 한국 전쟁 소재 창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1949년에서 아니 이거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50년부터 1987년까지 이 사이에 창작된 한국 전쟁 관련된 작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영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 문학이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시기를 시기에 대해서 말했는데 중국의 작가 웨이웨이의 동방 같은 경우 동방은 중국 항미 원전 문학의 중지부를 찍었다고 이런 평가를 했는데 동방 같은 경우는 1979년에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 개념에 대한 그런 시간적인 교전 같은 거는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학위를 쓰면서 이렇게 항미 원전 문학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는데요. 근데 저 말고도 사실 여기서 한담이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항미 원전 문학이라고 이런 개념으로 글을 썼습니다. 한담이라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북경대에서 학위를 받았고 한국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학위를 받았고 중국에서 다시 한국에 가가지고 학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항미 원전 문학뿐만 아니라 항미 원전 영화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 대신에 중국에서 그러니까 항미 원전 문학, 항미 원전 전쟁 문학 이렇게 정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항미 원전 문학으로 하는 게 되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좁은 개념하고 넓은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정준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항미 원전 전쟁을 하는 동안 그리고 효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창작된 작품을 말할 때 항미 원전 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가운데 애국주의나 영웅주의를 다루는 문학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사실 여기서 전쟁 시기의 문학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외 아니면 빠진 루린 같은 작가들이 50년대에 쓴 소설을 가지고 항미 원전 전쟁 문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국에서 넓은 개념으로 보다 넓은 개념으로 항미 원전 문학을 다루고 있는 선생님은 창빈 선생님인데요.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 선생님 좀 약간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항미 원전 문학에 대한 정의 같은 거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항미 원전이라는 역사 사건을 다루는 애국주의 정신, 영웅주의 격정이 반영된 문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근데 하지만 이렇게 작품을 다룰 때도 이렇게 구별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하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창작된 작품이 다르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말하는 한국전쟁하고 항미 원전 전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한국전쟁 같은 경우는 1950년대 6월 25일부터 시작하고 1953년 7월 27일까지예요. 근데 중국의 항미 원전 전쟁 같은 경우는 1950년 10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그런 4개월 동안 중국이 개입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을 항미 원전 문학이라 한국 원전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그 이후 중국이 개입하기 시작한 후의 전쟁을 항미 원전 전쟁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말하는 항미 원전 전쟁도 항미 원전 문학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을 다루는 문학이라는 거죠. 좀 한국 전쟁 문학이랑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니까 한국학계의 항미 원전 문학 연구의 성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표인데요. 사실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성과를 많이 수적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33편이 나와 있는데 그 연구에 그러니까 논의의 편의상으로 두 시기로 나눠봤습니다. 사실 아직은 초창기 연구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아직은 초창기 연구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시기로 나눠봤습니다. 1998년에서 2008년까지의 초창기 연구하고 2009년에서 현재까지의 심화 발전 시기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초창기 연구 같은 경우는 되게
개별적인 자가 작품에 대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파금, 영삭, 너령, 유해, 그 정령이라는 자가들에 대한 연구들이 개별적인 연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런 작품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중국 자가의 인식, 한국 전체에 대한 인식을 교묘하려고 하는 연구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항의 원정 문학을 통해서 중국 그 초기에 그런 그 신중국 건립 초기에 지식인들에 대한 사상 개조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같은 그러니까 조홍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항의 원정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사상 개조, 파금에 대한 사상 개조 이런 것을 연구를 했었던 거죠. 근데 초창기 연구 같은 경우는 되게 표면적인 소개와 상황 설명에 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지금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와 발전 시기에 접어들면서 좀 약간 관심 가지고 있는 자가들도 많아지고 작품도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술뿐만 아니라 시가도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의 원정 문학 전반에 대한 관심도 가지기 시작했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초창기 같은 경우 개별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들어와서는 전반적인 연구를 많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그러니까 참전자가 일기에 주목한 연구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최근에 그러니까 방북 그러니까 북한에 방문한 문학 창작조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어떤 작품을 발표했는지 그 실증적으로 연구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새로 작년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상 개조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진행되고 하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 같은 경우는 많이 확대된 거예요. 서술뿐만 아니라 일기, 편지, 그리고 일기, 파금의 서술뿐만 아니라 파금의 일기, 편지, 그리고 그러니까 인미 일보에 게재된 항의 원조 시가, 너사의 서술, 뭐 이렇게 서홍아 이런 자가들의 한국전쟁 참전 일기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왕수정의 원동 조선전쟁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들어와서는 좀 냉전적인 시각에서 항의 원정 문학을 바라보려고 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2009년부터는 이무경, 박훈남 선생님 같은 경우 이 선생님들이 항의 원조 운동에 대한 연구를 먼저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냉전적인 시각에서 항의 원조 문학을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현 선생님이 하고 저도 글을 써봤고요. 한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 한담 선생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 그 항의 원정 문학을 그러니까 전쟁 문학으로 간주해서 한국의 전통 문학하고의 비교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니까 계시는데 그 우린걸, 왕보하 뭐 이런 선생님들 사실 근데 말씀드려야 할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분들은 사실 중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학자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글을 발표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문학 창작조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중국 학자들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글을 발표한 거고.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자가 작품에 대한 발굴 같은 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연구 대상, 연구 범위, 시각 또 여러 가지로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심화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석사 학위 논문 같은 경우 되게 많고요. 근데 진짜로 학술지에 발표된 글 몇 편밖에 안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약 좀 40편 정도 되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도 두 시기로 나눠봤습니다. 초창기하고 심화 발전 시기로 나눠봤는데 중국은 초창기 연구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좀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개별 자가 작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품 그 자료 수집 같은 것도 많이 추진되고 있고 그런 관련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책 저서로 발간된 책이 있는데요. 그 석에서 그러니까 관련된 한미 원정 문학 자료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아주 자료 수집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원정 문학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좀 약간 한국 좀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소사학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 내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외부 이렇게 한미 원정 문학이 생산된 배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한미 원정 문학의 이국 서사, 그러니까 조선반도 서사, 아니면 영웅 서사, 정치성 발견도 했는데 여기서 상민 선생님이 정치성에 관련된 글을 썼는데요. 하지만 냉전 시각을 도입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차원에서 한미 원정 문학은 민족의 영역과 전방의 아픔을 불어넣어 전쟁 환경에 특화된 문학 정치학을 형성했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이렇게 시각을 더 넓혀서 그러니까 그런 국제적인 환경에 대한 그런 고려나 이런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초창기의 관심 같은 경우는 자료 발굴 그리고 한미 원정 문학 전반에 대한 연구들이 들로 나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심화 발전기 같은 경우는 개별 작가 작품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럼 한국이랑 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연구에서 전반적인 연구로 나아가는 것이고 중국에서는 전반적인 연구에서 지금 개별적인 심화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미 원정 시가에 대한 연구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렇게 국내 문예 선전 작품 포함한 한미 원정 문학 전반에 대한 연구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매체별로 그러니까 한미 원정 시기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중국에 그런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는데 그 속에 실려져 있는 실린 작품 게재된 양상 그런 걸 분석해서 연구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료 수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파금, 너령, 우한 이 자가들에 대한 신화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교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도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린걸 선생님도 나와 있었고 그리고 장금 같은 경우는 한미 원정 문학하고 한국 장품 문학을 비교를 했습니다. 속사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최은희 같은 경우는 한미 원정 문학하고 미국의 그런 한국전쟁 서술을 비교를 했었던 거죠. 좀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미 원정 문학, 냉전 시각에서 한미 원정 문학에 대한 접근하려고 하는 연구도 나와 있는데 그건 많지 않습니다. 저는 한 편 썼고요. 그리고 마저 선생님하고 송태호 선생님도 썼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여기서 나와 있는 마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분 이렇게 저희를 그러니까 같이 초청해서 발표를 했었던 거죠. 그 발표한 내용을 이렇게 나중에 그 학술지에 투표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도 여기서 5번째는 그러니까 한미 원정 문학의 생산, 창작이 어떻게 그 후에 공화국 문학의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니까 중국 문화 내부의 그런 치중돼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중국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심화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전반에 비해서 초창기에 비해서 그런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한미 원정 문학 생산이 공화국 문학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특정 시기에 그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신중국이 건립하고 나서 그러니 지식에 대한 사상 개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문학이 많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거예요. 사회주의 문학을 많이 창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항미 원적 문학이 사회주의 문학 창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를 분석한 거죠. 그 문학 내부에서 분석을 많이 한 거고, 그래서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비교 문학이나 아니면은 냉전 시각에서 항미 원적 문학을 연구하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적은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한중학의 그런 공통점하고 차이점 정리를 해봤는데, 근데 이 글을 제가 발표하는 취지는 이렇게 양쪽에 그러니까 한국 학계하고 중국 학계 어떻게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간단하게 그런 차이점을 드러내고 공통점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연구 경향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 개별적 자가 작품에 대한 연구에서 지금 전반에 대한 연구를 이루하고 있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반적인 연구에서 그러니까 개별적인 자가 작품에 그리고 매체에 대한 연구로 지금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 같은 경우도 한국 같은 경우는 보다 좀 약간 더 풍부하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읽기도 다루고 있고, 반복 문학 창작조도 다루고 있고, 지식인의 사상 개조 운동도 다루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런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부진한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인 거고요. 그리고 연구 자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연구 자료들이 많이 수집하고 정리되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한 정리 같은 거 아직은 많이 확보 좀 약간 아무래도 좀 자국의 문학이 아니라서 좀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연구 범위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문학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그러니까 문학이 신뢰된 개세된 매체가 대한 연구까지 나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매체 그 관련된 매체 일보 아니면은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당시에 되게 많은 잡지나 아니면 신문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도 좀 공통적으로 몇 가지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관련 작품, 문예 작품에 대한 발굴과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냉전 시각을 도입해서 항미 원적 문학의 특성을 부각시킨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항미 원적 문학의 가지고 있는 세계 문학적 특성에 주목해서 비교 문학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언을 좀 뒤에서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자료 같은 수집 같은 경우는 사실 항미 원적 문학의 창작 시기를 아주 길고 규모도 아주 방대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는 이거 관련된 자료 수집은 주로 중국 작가들의 작품에 집중되어 있고, 당시에 국내에서 시사전전에 관련해서 이렇게 발표된 글 아니면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민간 문예 이런 것에 대한 발굴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사실 일반 대중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료 수집 같은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그러니까 항미 원적 문학의 냉전 문학이라는 생각을 부각시켜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양쪽에서 사실 한국에서 지금 한당 선생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문학 지금 보면은 연구 성과를 보면은 문학이보다는 영화에 치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에 대한 연구도 더 했으면 좋겠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냉전 문학이라는 성격을 부각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날 탈냉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도 이런 냉전에 관련된 감각이나 의식이 좀 약간 떠오르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면 항미 원적 문학의 냉전 문학이라는 생각을 더 부각시켜서 연구하는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항미 원적 운동 시기 3년 동안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나 미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꾼 거죠.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아마 다
새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연구를 더 심화시켜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세계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런 비교 문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전쟁이라는 그런 모태인데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문학들을 많이 생산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터키까지 여기서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봤는데 터키까지 한국 전쟁 관련된 문학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비교 연구를 했으면 더 재미있는 아니면 좀 약간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한국 전쟁 문학을 더 부각시켜서 그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학 연구에도 이역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문학 작품이 참고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시간이 딱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항미 원조라고 하는 개념이 저도 실은 좀 낯선데 그 개념의 의미와 맥락과 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 50년 6월 25일이 아니라 10월 27일이라고 하는 어떤 시기적인 차이 이런 것들도 좀 짚어주시고 한국과 중국에서의 항미 원조 문학의 연구사도 검토해주시고 또 전망과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론자 선생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김성환 선생님 역시 이제 줌으로 참여하십니다. 김성환 선생님은 남통대학교에 계신데요. 그 박계주 이민소설의 개장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고 기타 김사랑의 노마말리 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성환 선생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그 손혜령 선생님의 논문에 대해서 토론을 맡게 된 중국 남통대학교 김성화라고 합니다. 작년에 손혜령 선생님과 연락을 해서 올해 2022년 5월에 하게 되는 오늘의 이 회의 현장에 우리가 갈 수 있겠냐를 토론을 하면서 갈 수 있으면 꼭 함께 가자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줌으로나마 참가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손혜령 통역자 선생님, 통역 선생님께 살짝 죄송하지만 앞부분에서 제가 잠깐 토론문 외에 얘기를 잠깐 드리고자 한다면 한국전쟁 혹은 조선전쟁이라 불리는 이 전쟁을 우리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이제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이제 다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이 명칭, 중국에서 어떻게 부르고 있냐라는 이 명칭으로부터 중국이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그 특수성이 조금이나마 반영이 되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항미원조 전쟁에 대한 기존의 저희 아주 얄팍한 지식으로부터 볼 때 항미원조 전쟁은 아마 대부분의 중국인들의 그런 인식을 제가 개변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아주 가열처절한 어떤 전쟁과 전투의 현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우위, 중국과 조선, 북한의 어떤 우정, 우위의 그런 감정, 그래서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들 때도 조금 많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김대실 교수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항미원조 전쟁 이러면은 약간 예전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사과 한 알을 나누어서 먹는 그런 따뜻한 형제의 그런 인상이 정말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서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에 제가 우연히 놀러 가게 되었는데 유엔 기념공원 문 앞까지 갔다가 제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한국인이 저한테 거기에 놀러 가봐라. 거기 정말 환경이 좋고 거기 가면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서 이것이 어떤 현장인가를 제가 그 문 앞에서 알게 되고 난 후에
약간의 그런 어떤 이상한 감정, 혹은 또 어떤 그런 불편한 감정을 살짝 느끼게 되면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 앞에서 사진을 한 장 찍고 돌아온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도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도 조금 어떤 그런 제가 중국인으로서 그 어떤 약간의 이상한 감정을 조금 느끼고 돌아오긴 했는데요. 그래서 한미원조 전쟁, 한미원조 문학이라고 했을 때 손혜령 선생님의 논문은 정말 짧은 학회에 이제 현장에서 발표하시는 이제 짧은 논문이었지만은 아주 좀 방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갓 공부를 시작하는 저에게 있어서 이 토론이 조금 다소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혜령 선생님의 논문은 2000년 이후 한국과 중국에서 이루어진 한미원조 문학 연구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함으로써 현재 한중학계에서 한미원조 문학 연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특징과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우선 논문의 시작 부분에서 한국전쟁 발발 후 미국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전개된 한미원조는 강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고 아시아적 냉전을 심화시켰다고 보고 오늘날에 이르러 다시 한미원조 문학을 돌이켜본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존중이다 반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미원조 문학을 냉전적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했다는 점은 중국 국내 연구 현황을 볼 때 새로운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경대학교의 유준 교수님의 냉전의 문학적 재현, 민중국적 형태라는 이 논문을 보면은 전쟁 당시 한반도 내에서 열전과 동시에 각국의 매체, 문학 역시 냉전의 중요한 전장이 되었음을 상기할 때 중국의 한미원조 문학은 바로 중국 내에서의 냉전의 가장 직접적인 문학적 표현이다 예증으로 뿌리 깊은 냉전 문화 기억이 형성된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49년 이후 중국 당대문학의 연구 성과들을 나열해 볼 때 중국 현대문학 혹은 중국 당대문학 그리고 20세기 중국 문학과 같은 문학사들은 수백 부에 가까이 출판되었지만 냉전적 시각에서 바라본 문학사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정도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불과 얼마 전인 2020년에 논문임을 감안할 때 2012년 손혜령 선생님께서 한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한국 그 박사학위 논문과 그동안 선생님께서 한미원조 문학과 관련해서 꾸준히 진행해오신 연구들은 중국 국내 한미원조 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소위 한미원조 문학이란 한국전쟁 발발 후 미국을 가상의적으로 상정해서 결정된 중국의 한미원조 보가위국을 형상화한 문학을 가리킨다. 한미원조 보가위국 또한 일명 한미원조라고 하기도 하는데 주로 50년 10월 25일에 한미원조 전쟁과 그 뒤로부터 한미원조 전쟁 시기 동안 대대적으로 진행된 한미원조 운동을 통틀어 지칭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작가와 훗날 연구자들을 포함해서 중국은 무엇 때문에 전쟁 당시를 비롯해서 냉전적 시각에서 한미원조 문학을 그동안 별로 바라보지는 않았던지 혹은 못했던지에 대한 선생님이 견해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살짝 민감한 부분이라서 선생님께서 이제 선생님께서 할 수 있는 만큼 대답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하나의 사건이자 전쟁이 이제 여러 가지 명칭으로 현재까지 유통되고 있으며 이제 서로 다른 명칭은 이 전쟁을 바라보는 각국의 시선과 기억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한미원조는 한국전쟁 혹은 조선전쟁 혹은 북한에서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와 같은 이런 기타 용어들과는 달리 당시 중국의 참전 이유와 입장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누구보다도 보다 특별해 보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한국전쟁은 신생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미국이라는 적과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서의 조선이 북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적과 알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 또 흔히 한미원조라고 하지만 함께 가장 빈번하게 등장했던 것은 사실 한미원조 그 앞에 따라왔던 보가위국이었습니다.
저 항미원조의 목적은 나의 집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힘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는 이 전쟁에 대한 중국 민중의 보편적인 기억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저를 포함한 중국 민족의 보편적인 기억을 만들어내는데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논문에서 언급한 상빈이라는 이 교수님이 이제 중국에서 항미원조 문화학을 연구하는 1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상빈이 중국 내 이 분야 연구의 1인자로 꼽히지만 줄곧 명확한 개념 정립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원동 조선 전쟁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는 점, 상빈의 연구 논문들을 볼 때 항미원조를 크게 내세우고 있지 않다는 점은 항미원조 문학 연구가 중국 내에서 또 어떤 새로운 인식의 전환점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선생님은 상빈이 항미원조 문학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이 진입을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2009년 이래로 한국 쪽에서 이문경, 백원남 등 몇몇 연구자들의 노력 아래 아시아 냉전 구축에 중국의 항미원조가 갖는 의미가 어느 정도 밝혀지게 되었고, 이에 힘입어 항미원조 운동과 시작을 함께한 항미원조 문학의 냉전 문학적 특성에 주목해서 냉전 문학 그리고 의식의 구축의 그 가치와 의미를 부각시킨 연구들도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됐다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구 성과들을 살펴본다면 주로 이제 북한에 파견 나간 중국 측 조국은 작가 그리고 그들의 작품을 위주로 분석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사실상 항미원조 당시 중국 국내에서 동시에 일어났던 항미원조 운동, 예를 들면 반미 대중운동, 애국주의 운동을 반영한 문학작품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열전과 동시에 중국 국내에서 흔히 타이완 문제, 국민당 잔재, 파괴 세력과 관련해서 생산된 국제학 미국 반선류의 문학작품이나 영화는 항미원조 문학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약간 이 질문이 약간 좀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간첩 활동을 다룬 이 작품들, 영화나 문학 작품들을 보면은 그 간첩들이 중국의 신생 중국의 공장 시설을 파괴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을 적으로 하는 반미 문학에 오히려 항미원조 문학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약간 저의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내에서 항미원조 문학에 대해서 조대호는 한국전 참전 문학, 박재호와 이영구는 한국전쟁 소재 창작 문학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보여주신 한국학계 항미원조 문학 연구성과 일람표를 본다면 3분의 1 정도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연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항미원조라는 말을 쓸 때 거기에 담긴 문화기억의 일부분이 한국 내에서 항미원조라고 쓰고 있는 한국 내 학자들이 그것과 같은 측면에서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통틀어 한국 내에서 연구로 간주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선생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 외에 단행본이나 저서 같은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처리하실지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의 제목 차원에서 나열이 아니라 오히려 이 논문들을 언급하고 분석하고 있는 작가와 작품들을 중심으로 분류해서 다시 그 어떤 표를 만든다면, 제시해 준다면 현재 항미원조 문학 연구가 가지고 있는 자료적인 자원, 시각적인 한계들이 오히려 좀 더욱 잘 드러나지는 않을까. 그리고 항미원조 문학이 신중국 창건 이래 당대 중국 문학의 발전과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 당대 문학에서의 중국 국내에서의 문학 창작과 흐름과는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 본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아까 발표하실 때 이미 언급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항미원조 문학 연구가 중국 세계문학 뿐만 아니라 중국 현대 당대 문학이라는 이 구도 속에서 파악이 될 때 오히려 좀 그 특징이 더욱 뚜렷해지지는 않을까라고 건의를 드리면서 저희 오늘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 선생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 질문이 이제 5개 정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실은 다 되긴 했는데 오늘 그 플로우 토론이나 일반 이제 청중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종합 토론 시간에 다루기로 했지만 그 토론자 선생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발표 선생님의 간단한 답변 정도는 듣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줌으로 참여하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손혜령 선생님 그 간단하게 이 질문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간단하게만 네, 답변 다 해주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단하게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첫 번째 일단 김성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잘것도 없는 글을 아주 열심히 그 질문하시는 거 보면 아주 열심히 읽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왜 중국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당시 자가와 훗날 그런 연구자들을 포함해서 왜 그런 항미 원조 문학을 냉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항미 원조 문학이 생겨난 당시에는 되게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아주 아시아에서 그런 심화된 시기였었는데요. 그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적이 아니면 아군이 아니면 적군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이론적인 그런 시각에서 그런 자기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냉전인지 그러니까 냉전적인 시각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거를 한국전쟁 치르고 나서 한국전쟁 발발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는 이런 사상적인 이데올로기적인 반성에 대해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반성 같은 경우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냉전이 종식된 후에 가능해진 거죠. 하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문학을 연구할 때 그러니까 그 항미 원조 문학 같은 경우는 좀 정치성이 강하고 그러니까 도구화된 문학이다 이런 인식이 강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연구할 때 좀 가치 없다 이런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근데 이제 와서는 좀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탈냉전 시기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떨 때는 이런 냉전에 관련된 기억이나 의식이 사실 살짝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좀 약간 좀 예민한 시기라면은 좀 약간 이런 걸 다루기가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각시켜서 연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것 같은 경우는 성인 선생님 같은 경우 성인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면 사실 국제적인 시각에서 항미 원조 문학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고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냉전 문화의 보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거에 대한 연구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고 특히 그 이전에 혁명 문학하고 어떤 관련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난 예를 들자면 그 미군의 이미지 아니면은 조선인민정부의 그런 어떤 부정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전의 문학 전통에서 그 자원을 찾아내는지 그거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고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학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그 매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학에 대해서 문학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 바깥에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환경이나 아니면은 좀 생성된 환경 아니면은 이 문학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없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아마 그 어떤 간첩을 다루는 소설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항미 원조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를 좀 궁금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사실 항미 원조 운동 같은 경우는 항미 그 중에 하나이고 원조 그 다른 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그러니까 항미 원조 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 중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널리 그런 퍼져 있는 미국에 대한 친미 아니면 소미, 북미 사상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반미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
조선에 가서 도와줘야겠다. 그런 것을 다시 그런 놀이, 그러니까 원전 놀이를 더 구축했었던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동시에 진행되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간첩을 다루었던 소설 같은 경우도 사실 반미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항미 원전 문학이라고 제가 그런 식으로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미 원전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좀 약간 복잡한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감정, 반미로 지금 구축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 약간 30년대에 중국인하고 조선인들 사이에 쌓였던 그런 갈등들을 좀 약간 싫어했었던, 혐오했었던 그런 감정들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원조의 놀이를 강조를 했었던 거죠. 그거를 강조하게 되는 것은 순망치한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시기에 그런 역사를 끌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그런 전쟁 상황과 이런 대비시켜서 그런 우리가 원조해야겠다 이런 것을 강조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새로운 무정을 사실 구축했던 거죠. 그 예전에 그런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거고, 이제는 우정으로 바꾼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항미 원조 3년 되게 중요한 시기였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좀 약간 저한테 좀 날카로운 질문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을 연구를 전개해봤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 다 중국인이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국에서 글을 발표했고 한국에서 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국 학계의 학자도 아니고, 근데 한국 학계에서 논문 발표해서, 그러니까 한국 학계 통과로 말하기가, 그러니까 일일이 그런 연구자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죠. 그 동의를 할 수 있는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렇게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근데 하지만 사실 이런 중국 학자들 한국에서 발표한 논문 같은 경우는 중국 학술 풍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한국 학술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생겨난 논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따로 이렇게 언급하거나 그러니까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한국 학계의 성과로 이렇게 간주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자의적인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표를, 그러니까 작품을 드러내서 좀 작가나 작품을 드러내서 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글을 쓰면서 이런 미처 하지 못했던 거죠. 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여서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